이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소통해 오고 계신 횡성중학교 유문화 선생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는 많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어떤 얘기 나눠 주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횡성중학교는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학교로서 여러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현장에 계신 유문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자유학기제 이전에 학교 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예. 네, 저는 이제 교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학부형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이 그 생활기록부를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1학년 때까지는 진로희망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난에 와서 현재 진로희망 없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혼을 냈어요. 어떻게 생활기록부 진로희망란에 희망 없음이라고 적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이 말이 지금 탐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1학년 때 진로희망 적은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까 여기 인터뷰한 학생들처럼 아직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꿈과 목표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런 목표점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유문화 선생님께 한번 여쭐게요. 자유학기제 시작 전과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진로 탐색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예, 먼저 교실 풍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유학기제 이전에 대부분의 수업의 모습은 이제 강의식, 전달식 수업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지나면 엎드리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자유학기제 수업 형태는 대부분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은 지금은 저희 학교 제가 수업하는 교실에서는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시끌시끌하다라고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뭔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보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러고 나가요. 선생님 1시간 잘 놀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이지만 그렇게 활동 중심 수업,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체득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도 엎드려서 자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수업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진로 체험 활동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 횡성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많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이제 작년부터는 연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약도 많이 맺고 함께 진행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아주 와닿네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잘 놀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닙니까? 재미가 있어야 흥미가 있어야 이게 접근이 되죠. 저도 압니다만 우리 다 알잖아요. 수학 정성만 피면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나가서 놀라 그러면 좋은데 근데 이걸 놀이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변화 이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유문화 선생님, 교실 학교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아직 증명된 건 아닌데요. 저희 학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전까지 학업 성취도에서 저희 학교가 정말 강원도의 거의 꼴찌 학교였거든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그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자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학업 성취도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첫 번째로 경험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수학력자도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미달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계시던 교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장학관님으로 와 계신데 저에게 한번 분석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그겁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지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수업의 어떤 그 튼튼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자는 아이들이 없어졌고 그것이 기초학력 미달로 사실 미달 나오는 아이들은 자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연계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생님,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시험을 안 보니까 얘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라고 여쭤보면 아이들이 안 보일 때가 가장 행복하시대요. 학교나 학원에 갔을 때. 그래서 아이가 내 눈앞에 알짱되는 순간부터 어머님들은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교수님께서 그 근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게 잠재력, 공부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키워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 활동 내용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당장 영어 단어 10개 못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 찬양자입니다. 근데 성적에 대한 부담은 이제 당장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아이들 모습 봤잖아요. 아이들이 성적 당장 나오는 거 말고 그 웃고 있어요. 그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그 요즘엔 잘 안 웃더라고요. 근데 자유학기제 아까 활동 모습 보니까 웃더라고요.